저는 에밀리 체이스입니다. 42세 존스 홉킨스 병원 외과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WHO 글로벌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죠. 15년 전 그 일 이후로 저는 아시아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음을 닫고 살아왔습니다. 에밀리, 이번 시찰 대상국 리스트를 봐주세요. 제 비서가 건네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국이 필수 방문국으로 지정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독일, 스위스, 덴마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시아권은 빼주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에밀리,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 강국입니다. 5G 원격 수술 시스템과 AI 기반 진단센터는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혁신 기술이에요. 동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을 뿐이에요. 신혼여행으로 갔던 서울에서의 그 끔찍한 밤 말이죠. 그날 밤 택시 사고가 났고 남편 마이클은 한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결국 마이클은 제 품에서 숨을 거뒀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서구만큼 발달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박사님, 이건 한국 병원에서 보낸 공식 보고서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른 서류를 건넸어요. 15년 전 그날 밤의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어쨌든 가야 하는 거죠? 한숨을 내쉬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초대장에는 세계 최초 5G 기반 원격 수술 시스템과 AI 정밀진단센터 견학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과장된 홍보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으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15년 만에 다시 서울 땅을 밟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여전히 15년 전과 똑같은 모습일까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동료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겉모습만 화려해졌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자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15년 전 그 아픔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1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모든 게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에밀리 교수님이시군요. 김지은입니다. 저를 마중 나온 여성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하버드 의대 동문이라고 하더군요. 조금 놀랐지만 표정은 무덤덤하게 유지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외과과장으로 있습니다. 이번 방문 동안 안내를 맡게 되었어요. 김지은 교수의 말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 서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당황스러웠어요. 1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겉모습만 화려해진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응급의료센터를 보여드릴게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김지은 교수가 안내했어요. 최신 장비들이 즐비했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응급 환자가 들어왔어요.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의료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어요. 골든타임 3분 남았습니다. 간호사의 외침과 함께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정확하고 체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숙련된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 응급의료 시스템의 평균 골든타임은 8분입니다. 미국보다 2분 빠르죠. 김지은 교수의 말에 저는 의구심을 품었어요. 통계 조작 아닌가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지은 교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모두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를 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15년 전 마이클이 치료받았던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병원의 변화였습니다. 1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첨단 장비들과 현대적인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15년 전과 비교하면 어떠세요? 김지은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예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5년이면 많은 게 변할 수 있죠. 김지은 교수의 말이 마음에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그럴까요? 15년 만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의심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지은 교수가 저를 5G 원격 수술센터로 안내했어요. 오늘 부산에 있는 환자를 서울에서 실시간으로 수술하는 시연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수술을 원격으로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수술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부산의 수술실이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너무 선명해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5G 네트워크를 통해 로봇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집도의가 서울에서 조작하자 부산의 로봇이 정확히 같은 움직임을 보였어요. 지연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연 시간이 1m초 이하입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보다 빠르죠.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위험한 쇼 아닌가요?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기에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실제 응급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에밀리 교수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김지은 교수가 저를 수술실로 불렀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의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했거든요. 수술이 시작되자 한국 의료진들의 실력에 놀랐습니다. 협업이 완벽했어요.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의사소통도 매끄러웠습니다. 절개 깊이를 2mm 더 늘려주세요. 제가 조언하자 집도의가 바로 적용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3시간의 수술이 끝났을 때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실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5G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추적해줬어요. 덕분에 더 정확한 수술이 가능했죠. 김지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기술의 완성도에 감탄했어요. 한국의 5G 의료 네트워크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한국 의료진이 되물었어요.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은 실험 단계죠.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제 말에 한국 의료진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다니요. 수술실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알고 있던 한국 의료가 맞을까요? 15년 전의 기억과 현재의 모습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내일은 AI 진단센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지은 교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정말 이 정도까지 발전한 건지 말이에요. AI 진단센터에 들어서자 미래의 병원에 온 것 같았어요. 거대한 모니터들과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AI 시스템의 진단 정확도는 95% 이상입니다. 특히 영상 진단 분야에서는 전문의보다 19%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요. 김지은 교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어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실제로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갑작스런 제안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15년 전 마이클의 의료 기록을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AI가 분석을 시작했어요. 몇 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의료진이 취한 모든 조치가 최선이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AI는 감정 없이 객관적인 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그 결과가 15년간 제가 품고 있던 의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AI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데이터에만 의존하죠.
김지은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암 환자의 치료 과정을 보게 되었어요. 60대 여성 환자였는데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유전자 특성에 맞춰 약물을 선택했어요.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죠. 담당이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어요. 정밀 의료가 이 정도 수준까지 발전했다니요. 가족들도 함께 치료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정서적 안정이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간호사가 환자 가족과 상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돌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죠? 김지은 교수에게 물었어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15년 전 마이클도 지금 같은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결과였을까요? 에밀리 교수님 괜찮으세요? 김지은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15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에 대한 편견, 15년 전의 원망,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어요. 천천히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급할 것 없어요. 김지은 교수의 따뜻한 말에 고마웠어요. 저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과연 제가 옳았던 걸까요? 아니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요? 김지은 교수가 저를 한 분께 소개해 주었어요. 이유태 교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15년 전 마이클 체이스 씨의 주치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마이클을 치료했던 의사 말이에요.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유태 교수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당시 우리 의료 시스템의 한계였죠. 교수님의 목소리에서 15년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저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첨단 장비도 없었고 응급의료 체계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15년간의 한국 의료 발전사를 들려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 씨 같은 환자들을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해 모든 의료진이 노력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 의료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마이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같은 시스템이었다면 마이클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이유태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하셨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도 가능성은 훨씬 높았을 겁니다. 5G 응급 시스템, AI 진단, 정밀의료.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김지은 교수가 15년 전과 현재의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응급 환자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발전이 15년 만에 이루어진 건가요? 믿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의 의료 혁신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쳤거든요. 김지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어요. 단순히 기술 발전만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혁신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더 빨리, 더 완벽하게 발전할 수 있었죠. 이유태 교수님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15년간 품고 있던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도 이런 발전을 원했을 거예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마이클은 항상 의료 발전을 꿈꿨던 사람이었거든요. 분명 한국의 이런 변화를 기뻐했을 겁니다. 이제 한국 의료를 어떻게 보시나요? 김지은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틀렸었네요. 한국 의료의 발전을 과소평가했어요.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15년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김지은 교수가 저를 15년 전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중환자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남편을 지키고 있는 아내였습니다. 15년 전에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은 교수가 그 가족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15년 전에도 분명 누군가 저에게 같은 말을 해줬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그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같은 상황이었어요.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남편이 어떻게 되셨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남편을 잃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의료기술이 훨씬 발전했거든요. 그 말에 아내가 희망을 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15년 전과 지금은 정말 다른가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의 한국 의료진들을 믿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15년간 묻어두었던 아픔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김지은 교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에밀리 교수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환자 가족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는군요. 감탄하며 말했어요. 단순히 환자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주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회복에는 가족의 마음도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그것까지 고려한 치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김지은 교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의료의 인간적인 면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15년 전에도 분명 누군가 저를 위로해줬을 거예요. 제가 듣지 못했을 뿐이죠.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사실이었어요. 당시 저는 너무 아파서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지금이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입니다. 김지은 교수가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그 말에 마음이 더욱 편해졌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기술적 혁신과 인간적 배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마이클도 지금의 한국 의료를 보면 기뻐할 거예요. 혼잣말을 하며 웃음이 나왔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클을 생각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WHO에 한국의 의료 혁신을 정식으로 보고하기로 한 거죠.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김지은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한국의 5G 원격 의료와 AI 진단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으로 제안할 겁니다. 이미 머릿속에는 보고서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미래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과 서울대병원 간의 의료 교류 프로그램도 제안하고 싶어요. 제 말에 김지은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미국의 의료 권위자가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추진할 테니까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미국의 의료 경험을 결합하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가 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화상통화로 WHO 본부와 연결했어요.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밀리, 정말로 한국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야? 의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들을 제시했어요. 5G 원격 수술의 성공률, AI 진단의 정확도, 정밀 의료 시스템의 완성도까지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미래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 보고를 들은 WHO 관계자들이 술렁였어요. 세계적인 의료 권위자인 제가 이렇게 평가한다면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검토 후 WHO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겠습니다. WHO 사무총장의 답변에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의 의료 혁신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화상 통화를 마친 후 김지은 교수가 말했어요. 에밀리 교수님 덕분에 한국 의료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제가 도움을 받은 거예요. 15년간 놓치고 있던 의료의 미래를 한국에서 발견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제 의료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 이사회에도 제안서를 보낼 거예요. 한국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득하겠습니다. 이미 머릿속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의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말이죠. 1년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지은 교수와 악수를 나누며 다짐했어요. 이제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15년 전 마이클이 묻힌 서울의 묘지를 찾았어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서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 미안해요. 15년 동안 원망만 하고 살았네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마이클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의료가 정말 놀랍게 발전했어요. 당신이 꿈꿨던 그런 의료예요. 마이클은 항상 환자 중심의 의료를 꿈꿨어요. 한국에서 본 것이 바로 그런 의료였습니다. 이제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어요. 진심으로 다짐했어요. 15년간의 아픔을 이제 발전의 동력으로 바꿀 때였습니다. 묘지를 떠나며 김지은 교수에게 전화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치유해 주셔서 말이에요. 에밀리 교수님이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요. 따뜻한 목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서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였습니다. 희망과 발전이 가득한 도시로 말이에요. 1년 후 뉴욕의 글로벌 K-메디컬 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저와 김지은 교수가 함께 설립한 센터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개관식에서 김지은 교수가 말했어요. 저도 감격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첫걸음이에요. 센터에는 한국의 5G 원격 수술 시스템과 AI 진단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미국 의료진들이 한국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에밀리 박사가 개발한 K-메디컬 글로벌 표준이 WHO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개관식에서 WHO 관계자가 발표했어요.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잃었던 사랑을 되찾았어요. 동시에 의료의 미래도 발견했죠. 기자회견에서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제게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글로벌 의료 혁신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어요. 김지은 교수와는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에밀리, 다음 주 서울 방문 일정 확인해 주세요. 비서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서울 방문이 기다려집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마이클의 묘를 찾아요. 이제는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근황을 전해드리죠. 마이클, 한국 의료가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당신도 기뻐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꽃을 흔들었어요. 마이클이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변화는 개인적 치유를 넘어 글로벌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요.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치유의 손길은 기술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아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하죠. 강연에서 항상 하는 말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15년 전의 아픔이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어요. 한국과의 만남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주의보 레드크리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